fire, 엔잡, 업을 바꿔볼까 이런 것들도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본다면 결국 조직에서 개인으로 힘의 추와 축과 균형이 움직이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됩니다. 나를 누군가 좌지우지할 수 있구나.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quiet quitting. 아 그래? 내가 일하는 척만 하지. 이거는 어차피 나한테 요구한 건 말을 들으라는 거였잖아. 그럼 최소한만 할게.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은 만큼만 일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전부 다 주도성의 문제라는 거죠. 자유의지로 본인이 모티베이션을 가지게 만드는 쪽으로 좀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네. 업무를 디파인할 수 없는 게 우리도 몰라요. 어디까지가 나올지를. 그렇죠.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혹은 골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갈지를 우리도 몰라요. 이유가 이미 디파인된 건 누군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이 예전처럼 벤치마크를 통해서 패스트 팔로우 한 게 아니라 남들이 안 한 걸 해야 되는 상황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도 이거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네. 자, 미래를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완벽히 뭐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키워드와 어떤 테마를 통해서 미래를 네. 좀 넘겨짚을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오늘, 그분? 네, 오늘 3%가 총출동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분을 모실 때는 저희가 또 출동을 해야죠. 그럼 여지껏 웬만하면 셋이 출동은 다 안 하는데. 여지껏 2% 혼자 하고 나 혼자 하고 자기 혼자 했을 때 그분들은 뭐가 되는 거야? 그것까지 우리가 고려할 여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예. 일단 하여튼 대단한 분을 또 모셨고요. 얼마 만에 모신 겁니까 우리가? 1년 됐죠, 1년. 1년 됐습니까? 작년 이맘때 진짜 열풍이었지. 진짜 장안의 화제. 네. 미래대학이라고. 맞습니다. 원래 이제 그 미래대학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송기령 부사장님이 오셔서 그렇지. 방송 출연하신 거에 대한 반응이 워낙 뜨거워서 미래대학까지 이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저희가 다시 네.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또 어떻게 지내셨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 송기령 부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진짜 오랜만에 세 분 뵙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뭐 잘 지내셨죠? 바빴어요. 책 새로 낸 거 이제 뭐 알리는 것도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변화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변화의 그 다음에 대한 것들을 네. 청하셔가지고 질의응답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질의응답. 그러니까 제가 강연은 꽤 오래 했는데 이렇게 질문과 대답만으로 하는 강연이 많이 된 거는 최근의 일이에요. 어허. 근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송 부사님 여름에 우리 프로에 한 2번 나오셔가지고 그때 판교 신혼부부 네네. 그 얘기도 하면서 네, 기억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정 프로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그 미래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12월 초인가 그 마지막 그 마무리를 라이브로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그 라이브의 그 주말이었거든. 네. 일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주말 오후인데 2,000분이 들어온 거야. 왜냐면 그 라이브에 안 들어와도 업로드 해주니까 업로드로 봐도 되거든. 근데 라이브에 2,000분이 들어와가지고 깜짝. 근데 거기서 토론하고 디베이트를 막이 Q&A를 하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그냥 대학이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소름 끼쳤어요 그때. 이게 미디어 특성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방송 그러면 쏟아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브로드캐스팅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많은 분들한테 동시에 같은 내용을 주는 거였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받은 사람이 정보를 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다가 또 2, 3년 이상 뭘 하셨냐 하면 줌으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일상적인 수업도 듣고 하면서 사람들이 인터랙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연습한 거예요. 익숙해졌구나. 저희는 이제 그때 기획이 뭐였냐 하면 정보를 받아보신 분들이 본인 생각을 좀 펼치고 싶지 않을까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워낙 훌륭한 교수님과 저도 약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얘기를 좀 들어본 다음에 소견을 드려보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본 거였습니다. 근데 그날 마지막 행사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잡아주셨고 그다음에 똑같이 워낙 많은 새로운 정보들에 대해서 이렇게 갈구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고 그런 정보의 교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QA만으로 하는 그런 행사라든지 그런 강연들이 꽤 늘게 된 것도 사실은 그런 미디어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즉석에서 QA를 해요? 그렇습니다. 예정된 질문도 아니고? 그러면 아무래도 현장감이 좀 떨어지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QA 다시 Q가 나오고 A가 나와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질문을 그렇기 때문에 맞물려서.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미리 그걸 정리하기도 좀 어려워요. 이야.
대신 이제 그 강의만 준비하신 건 아니겠습니다만 미리 충분히 쌓아 놓으셔야 Q에 또 Q 다시 이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또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공부한 분야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모르는 경우에는 모른다고 말씀드려요. 아, 그래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예. QA 방식의 그 질문과 교육 방식이 예전에 그 소크라테스 그렇죠. 그리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이후에는 없었는데 음. 그다음에 송길령이다. 아유, 아주 무슨 말씀을요? 있긴 있어. 간혹. 근데 지금 스트리머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하시는 게 그 QA예요. 보시면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하실 때 네. 질문 엄청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의견 질문 다 포함되어 있는데 보시면서 재치 있게 응대도 하시고 어떤 질문 답을 주시고 하는 게 네. 이미 사회는 라이브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답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지난 3, 4년간 3프로 TV가 했던 일이 그 경제신을 모시고 그거 한 거죠. 많은 분들은 1시간 동안 방송이 진행되는데 당연히 질문지가 있을 거고 답변지가 있을 거라고 질문지는 생각하지만 없었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있는 게 그냥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다음에 더 네. 저한테 당황스러웠던 거 뭐였냐면 중간에 가라고 그러셨다고요. 이유가 시간이 정해져 있다. 더 이상 오늘 끝. 네, 그래서 남았는데 그랬더니 그럼 또 오든지 이거여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자 오늘은요 저희가 좀 미리 질문을 좀 받긴 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우리 송기령 부사장님께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좀 질문을 달라 그러셔서 몇 개의 질문을 저희가 좀 받아놨고요. 네. 그 질문 좀 먼저 좀 드리고 또 저희 3프로가 또 궁금한 것들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생기는 것들은 또 즉석에서 또 계속해서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시면 제 소견을 드리고 그 중에서 얼마나 나갈 수 있을지 모르죠 뭐. 네네네. 오늘 바로 한번 질문부터 시청자들의 질문부터 소화를 좀 해볼까 싶은데 그러시죠. 네.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제가 하나 그럼 골라서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3프로 출연하셔서 MZ 세대들의 소비 패턴 말씀해 주셨던 거 기억나는데 혹시 소비 패턴이 경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변화가 좀 있는지 네. 그게 혹시 어떤 뭐 데이터상이 좀 드러나는지 항해사로 일하고 계시다는 분이 지금 질문을 좀 주셨어요. 항해사 분. 엄청나시네요. 그 이 부분은 업종별로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한국의 남성분들이 이제 패션에 대한 어떤 투자나 감각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화점 가보시면 그 남성복의 비중이 넓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야말로 브랜드 굿이라고 하는 부분들, 한국의 명품이라 불리우는 것들이 더 매장이 넓어지고 있고 어느 백화점은 지하 1층에 있어요. 예전 같으면 식품관에 있던 곳이 이제 명품이 들어가는 형태대로 커지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분들의 질문이 뭐냐면 이거 경기가 안 좋아져도 이럴까요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세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면세점을 통해서 구입하던 분들이 내수로 돈 것이 백화점에 있고 그다음에 해외여행에서 하시던 것들이 제한된 것도 있고 네. 마찬가지로 또 백화점이라는 업태가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준 것도 있는데 이것이 다시 반전되어지거나 혹은 위축되어지면 어렵잖아요. 투자에 대한 그렇죠. 것들이. 여쭤보시는데 지금 보시면 전반적인 사람들이 더 나은 형태의 삶을 살려고 하는 행위들 그걸 기반으로 본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 멋지고 의미 있는 그런 소비를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꾸준히 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 모든 것을 확장하는 모드로 갈 거냐 그렇지가 않고 조금씩 정리하는 모드로 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확실히 여기에 대한 어떤 반향이 나오는 게 네.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라는 게 공세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뭐 자산에 대한 투자가 있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채권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말고도 가상자산도 있고 네. 또 나가다 뭐 아트도 있고 그 이외에 부동산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투자가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고 결과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만큼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금방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성공적인 예제보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조금씩 보여질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까지의 어떤 이야말로 계속 커지는 형태의 확장적인 형태의 모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닌 좀 더 위축되거나 혹은 좀 더 낮아지는 형태의 것들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비의 패턴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나오는 건 어떤 거냐면 모든 걸 줄인다가 있고 그렇지가 않고 특정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내가 포기하거나 더 내가 필요한 것들로 강화되는 부분들도 보이게 될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씩 조금씩 감지되는 것들이 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조예를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되는 거는 순방향이고요. 그거 말고 내가한테 의미가 좀 적거나 거기에 따른 선택적인 형태의 어떤 나의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돈 쓰는 것은 좀 더 쓰고 오히려 그거는 이제 본인이 만족감을 느끼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야말로 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곳 이쪽은 당연히 더 깊어지는 것이고요. 다만 그 숫자는 줄어든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소비의 어떤 패턴도 전보다 훨씬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젊은 MZ 세대 골프에 열광했잖아요. 네네. 요즘 다 테니스장으로 가 있더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산다면서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하는 곳이 당신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리추얼이야라는 때가 있었고 네. 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다 하려면 아무래도 현재 수입과 그건 어려우니까 확장적으로 내가 한번 열심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까? 엔잡, 투자 이렇게 갔을 때가 있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런 형태의 것들이 생각보다 의미도 갖고 항구적일 수 있으니까 다 나중에 그만둘까? fire. Financial Independent, Retire Early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 또 뭐가 나왔냐면 근데 말이지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나의 어떤 깊은 취향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이걸 기반으로 업을 바꿔볼까 이런 것들도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말이지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니?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좀 더 견조하게 나의 생활을 좀 정리를 하고 그를 기반으로 소비를 좀 줄이고 만족감을 내재화시키는 거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나오기 아주 시작했거든요. 패시브하게.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모든 걸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왜냐하면 그 손바뀜이 빠르니까 그 트렌디한 키워드를 그래. 보시면서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지? 어떤 거는 이것도 얼마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근데 저희 이제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보다 삶의 주도성, 주체성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어느 기업에 취직했구나. 그러면 결정됐네. 너의 삶은. 그리고 그 조직이 당신을 보호해 줄 거야. 혹은 그렇게 희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배를 따라가면 돼요. 그럼 이제 선배가 입고 있는 옷을 따라 입고 선배가 쓰는 물건을 따라 사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벤치마크를 통해서 본인의 삶을 플래닝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선배가 없어요. 막 사라졌어. 선배도 힘들어요. 그다음에 우리 조직의 향방이 아무리 보더라도 유지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유는 뭐 글로벌라이즈니 스마트함이니 커넥티비티니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가 너무 빨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직보다 내가 더 먼저 내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주체성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시도가 때에 따라서는 투자로 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형태의 커리어를 탐하는 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걸 넘어선 형태의 독립성을 내가 경제적으로 이루는 것을 희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본다면 결국 조직에서 개인으로 힘의 추와 축과 균형이 움직이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됩니다. 조직 안에서는 조직을 기반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이 일반적인 안정적인 삶으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전제 자체가 이제는 조금씩 와야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보면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어쨌든 회사 뭐 회식도 많이 하고 아니면 뭐 회사 선배들이랑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관계도 이렇게 유지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냥 아예 떨어진 그냥 자신만의 어떤 독창적인 무슨 친분 모임을 갖는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독서든 뭐 하여튼 여러 주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관련돼서 그냥 그 모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조직과 관련된 뭐 어떤 내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뭐 김대리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해? 뭐 이런 거. 진짜 무섭잖아요. 그게 요즘은 그런 건 아마 불가능하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네. 좀 어색하죠. 근데 이제 그게 출발은 이거예요. 일을 하지 않겠냐는 거였죠 옛날에는. 요즘은 어림도 없는데.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일이 아니라 식사 같이 할래? 근데 이것도 싫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등산 갈래? 저 기억나는 게 산에 등산 동호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두 사람 다 저하고 등산 가본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군요. 산에 등산 동호회. 지난주에도 왔어요. 저기 경영진들이시니까 뭐 즐겁게 가시는 거겠죠. 저희가 주말에도 촬영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정프라고 저하고 네. 야 우리가 촬영을 안 하면 등산을 가게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촬영을 하고 집에 가는 게 낫지 않니? 라고 여의도에 해서 20세기가 있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는 주도권을 이제 잃는 거였죠. 그래서 등산이란 어떤 거였냐면 할 수 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회사는 그게 족구였고 많이 나오거든요. 족구를 잘하는 대표 선수 막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재밌게도 한국에서 그 얘기 있었어요. 사내 복지를 리스트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체육대회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엄청 옛날 추억을 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복지냐? 이게 복지냐? 네. 이게 동상이몽이 아니라 정말 끝도 없는 잘못된 생각이 막 뭐 엇갈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죠. 나는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이유가 회사에 있는 분과 어울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걸 통해서 내 친구 중에서 맞는 친구와 교류하거나 혹은 그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얻기 위한 노력 자체를 지금부터 경주하는 이런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로 삶의 중심이 나로 오느냐 조직의 문화나 관습에 맞추느냐의 싸움에서 이제는 확실히 첫 번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럴 경우에 기업의 퍼포먼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율적인 형태의 그런 퍼포먼스가 더 나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큰 기업들, 저는 주로 이제 큰 기업들과 같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예요. 자유 의지로 본인이 모티베이션을 가지게 만드는 쪽으로 좀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네. 업무를 디파인할 수 없는 게 우리도 몰라요. 어디까지가 나올지를. 그렇죠.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혹은 골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갈지를 우리도 몰라요. 이유가 이미 디파인된 건 누군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이 예전처럼 벤치마크를 통해서 패스트 팔로우 한테 아니라 남들이 안 한 걸 해야 되는 상황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도 이거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의 국리를 기반으로 본인의 열정을 한국에서는 열정이 잘못 쓰였죠. 야근이라고 읽혔는데 정말로 본인이 그 업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형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모든 걸 지금 다 하는 구도로 가기 시작했어요. 네, 네, 네. 등산이나 체육대회나 이런 건 패스트 팔로워 인더스트리에서는 해야 하는 일이고 하면 좋은 일인데 네. 이제는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 업이 아니라면 그거는 개인들의 천재적인 퍼포먼스가 회사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의 주말은 부장이든 누구든 건들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타율적 인간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체육대회는 그렇게 만들죠. 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누군가 좌지우지할 수 있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quiet quitting. 아 그래? 그럼 내가 일하는 척만 하지. 이유는 어차피 나한테 요구한 건 말을 들으라는 거였잖아. 그럼 최소한만 할게.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은 만큼만 일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전부 다 주도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출근을 해서 좋고 안 해서 좋고 이 문제라기보다도 선택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는 자율 출퇴근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 하세요. 회사 자꾸 나오신대요 직원분들이. 그래서 왜 그러면 아니 회사가 더 환경이 좋아요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출근을 제도화할까? 그건 싫죠.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것이지 나오라 그러면 싫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나오는데 그렇죠. 무조건 나오라 그러면 싫다. 그렇죠. 그럼 무조건 안 나오지. 그렇죠. 딱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형식으로 바라보시는데 형식이 아니라 태도예요.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 태도입니다. 존중받은 만큼 하겠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야. 이거는 하나의 질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쏟아붓는데 야, 이거 질문 한 3개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갈등에 관한 질문 하나 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누군가와 이제 같이 하는 요 질문이라면 지금 이제 남녀 갈등도 많았고 또 세대 갈등도 그렇죠. 지금 꽤 심한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 예상되는 갈등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갈등들이 더 심한 혹은 뭐 좀 더 잦아질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갈등? 섣불리 갈등의 어떤 향후의 추이나 네. 혹은 양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있죠. 현명하게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내가 사려 깊고 정보가 노출되어지면 그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혹은 거기에 따른 내가 생각하는 거기에 대한 혐오를 좀 없앨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국가보다 더 산업화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랐어요. 그리고 뭐 한스 로슬린 박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거 한국은 독특한 나라다. 최빈국에서 이렇게 복지나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GDP까지 올라간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거예요. 21세기에. 특히 그것도 단기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진 거고요. 어려운 점은 뭐냐면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긴장도가 높아져요. 저희가 봤던 제일 좀 흥미로운 게 뭐였냐면 아까 그 출퇴근 얘기예요. 네. 그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다 같이 해야지라는 얘기가 올해 4월 달에 다 떴거든요. 거의 모든 사회사가 동시에 그걸 던졌어요.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그렇죠. 엔데믹으로 가길 희망하기 때문에 큰 기업들도 정상화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출근을 다 해라 했는데 막상 그다음에 나온 거 뭐였냐면 회사가 출근하려니까 나는 이제 다른 회사 옮길까? 뭐 이런 얘기 엄청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영진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지금 비상시국이었고 정상화. 그냥 정상화되는 건데 그렇죠. 라는 이게 그분들의 이제 생각이었죠. 근데
구성원분들은 뭐였냐면 2년 동안 잘 굴러가던데 우리 회사 성과가 좋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왜 나오라는 걸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생각이. 여기는 뭐였냐면 예전에 힘들은 우리가 비상시국에 뭐 그야말로 플랜 B를 써서 했던 거를 다시 원래 방식을 바꾸자라는 얘기였고 종업원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서 효율성을 더 극대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거기 따르는 모든 것들이 더 좋아졌는데 왜 다시 나와야 되는 거지?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그중에서 연배가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수혜칭 김 부장님들. 매니저들. 이분들은 오히려 출근을 반겼다는 거예요. 아 출근하라고 하니까 아유 드디어 살았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랬더니 뭐 농담 삼아서 집이 더 힘들다고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무엇보다도 대면 함께 스크럼 더 나아가서 커뮤니케이션을 더 깊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더 향수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오신 구성원분들은 내 조합은 여기까지고 잘 정의되어 있고 출퇴근의 비용도 들고 무엇보다도 사내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인간관계까지 고민해야 되는 게 힘들다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말씀을 하실 때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시지 않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상하에 대한 부분들의 위계를 자꾸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대면하는 게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동료네? 그렇지 동료지. 근데 상하가 있어? 그러면 이건 위계가 있기 때문에 상사네? 요즘 상사란 말 잘 안 쓰거든요. 뭐 아래 위가 어디 있지? 함께 일하는 건데? 이런 얘기들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뭐 말을 할 때도 좀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좀 하대하는 그런 얘기를. 친절하게 말한다고 부탁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런 무섭네요, 그거 아주.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말씀하신 거를 됐고, 당신의 얘기는 내가 충분히 모르는 바가 아닌데 막 중간에 끊고. 알아 됐고. 그다음에 그 얘기들은 뭐 좋은 얘기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지시는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는 갈등이 커질 거 아니에요. 이게 살아온 역사의 흔적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은 조직에 가서 얘기했었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 상사한테 상처가 있다고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구성원분들한테 더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고 지시가 아니라 상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동료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기하면 저는 그냥 일 열심히 하라고 한 건데요. 이거는 그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굳어 있고 말은 험하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말 압권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때는 막 결재판 날아갔는데요. 잿더리 던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한 폭력적 상황에 노출돼 있었던 거예요. 이만하면 되게 좋아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죠. 그러니까 조직에서의 일하는 방식과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상을 내 안에 상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물림 되는 걸 발견하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 받은 상처가 하지만 이제 그만.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출발은 어떤 거냐면 그와 내가 성인이 되었고 실제로 나이가 어릴지라도 대등함에 대한 부분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몇 학번이야, 몇 살이야. 그다음에 부모님이 나랑 나이가 비슷하시네. 어쩌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진짜 ROTC 몇 끼니? 뭐 질문도 반말로 하더라. 그게 뭐 위계를 바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불쾌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ROTC들은 괜찮아. 사실은 수평적 문화를 만들면 함께 있는 게 거부감이 적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간에서의 함께함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다 그만둘게요가 나오는 게 사내에서 인적인 형태의 교류에 생기는 갈등을 봤을 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 데이터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거 정말 고민을 정말 깊게 해봐요. 그 전에는 뭐 일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다가 한 2, 3년 동안의 일종의 단절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복귀하려니까 그게 더 크게 와닿았다는 얘기죠. 그분 없이 살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만날 생각이 아득해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산 거였어요. 어쨌든 그만큼의 수평적 문화는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가져야 되는데 특히 위계에서 본인이 우위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바뀌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논의를 미처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그분들 입장에서 정상화라는 게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거부한 거죠. 훌륭한 조직에서는 절대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을수록 생기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 하면 회사는 어떤 곳이지?
회사는 어떤 곳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쇼츠를 봤었어요. 뭐가 나왔냐면 길거리에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는 뭐 재즈 피아니스트인데요. 그다음에 어떤 분은 또 파이낸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단 말이죠. 그다음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직업에서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이게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어떤 분은 저는 뭐 음악을 사랑해요.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였어요. 사람들이요. 전 너무 그거 보고 감동했어요. 동료, 고객, 함께 일하는 파트너 누구라도 그분들 만나는 게 즐겁기 때문에 가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한국에 있는 직장인분들한테 여쭤보고 길거리에서 어느 일을 하세요? 뭐 여기서 일합니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사람들이요. 김 부장님이 제일 좋아요. 얼마나 나올까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함께 일하는 방식, 그다음에 출근이라는 행위도 즐거워질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언제나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고 그만큼의 자유도에 대한 부분들을 억압하는 구도로 가는 순간부터 가기 싫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게 자율성을 침해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할 때는 저해가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지금 말씀 주신 사례들이나 분위기 변화가 혹시 매우 일부의 얘기는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트렌드다 혹은 뭐 큰 움직임이다 이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전체 그래도 뭐 한 절반 혹은 뭐 3분의 1 정도는 돼야 될 텐데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례들은 아주 무슨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잘 나가는 뭐 신생회사 이런 데서는 이제 다 같이 뭐 그냥 이렇게 가자 이러지만 아직도 여전히 대부분 한 90% 이상의 이런 회사들은 뭐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겠습니다만 그리 수평적이지 않은 네. 우리처럼 이렇게 생방송을 많이 해야 되고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데에서는 정 대표의 위상은 고려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게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게 저 카메라 빨리 야 빨리 좀 해야지. 잠깐만요. 저 카메라를 조금만 좀 옮겨주실 시간이 안 되시는군요. 안 된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지 그런 않느냐. 얘기죠. 그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한국의 논리는 그런 얘기였어요. 네. 급하다. 빨리. 우리는 너무나 그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다음에 그만큼의 노력이라는 것이 경쟁력의 원천이었다는 거였고요. 그렇죠. 지금 새로 들어오신 구성원들 얘기는 뭐냐면 투자해라라는 거예요. 투자해라. 누군가가 야근을 상시하면서 긴장감성이 살아야 된다는 건 최소한의 투자로 당신이 합당한 형태의 경쟁을 갖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증거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맨날 그런 거 나오거든요. 예전에 연구소장님이 이런 기술 어떻게 만들었어요? 저희 연구원분들이 6개월간 집에 못 갔어요. 이런 얘기가 그게 자랑이었어요. 지금 뭐냐면 그게 자랑이야? 누군가 갈았다는 얘기예요. 맷돌에 넣고. 그러면 그거는 누군가 인생을 망가뜨린 건데 그게 경쟁력일 수가 있어? 오히려 더 훌륭한 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그걸 해야지라는 식으로 사회가 정확히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트렌드에 대한 부분도 총량의 변화가 굉장히 명확하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기울기예요. 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조직 문화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뭐 내부에서 뭐 동호회 복지 이런 얘기였다고요. 지금 뭐냐면 동호회를 하지 마. 왜 동호회를 해? 심지어 하루에 3끼를 주지 마. 그냥 점심 먹고 가게 해. 더 나아가서 점심은 말이야 왜 같이 먹어야 돼? 각자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망되어지는 쪽에서 더 먼저 가고 다른 조직에 있는 분들은 그런 조직으로 본인의 거처를 옮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게 보이고요. 불합리함에 대한 부분들은 훌륭한 매체가 있어요. 블라인드라고.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각 회사의 문화라든지 처우에 대한 것들이 명백하게 테이블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동화된 삶 속에서 본인의 선택에 대한 훌륭한 분들을 모셔오기 위한 노력들이 서로 간에 경주되어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그 일종의 뭐 리모트 워크라든지 이런 식의 문화 혹은 수평적인 문화 이거는 앞으로도 뭐 되돌릴 수 없는 계속되는 흐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뭘 만들면 되는 거죠. 우리의 사람들이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흐를 거고요. 그 대신 먼저 가는 산업과 조금씩 늦게 가는 산업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이 되는 쪽은 당연히 이렇게 하지 못하면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먼저 갈 거고요. 그다음에 그쪽으로 사람이 유출되어지고 경쟁력을 잃게 되는 쪽은 선택을 할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혹은 우리가 그만큼의 투자 없이도 갈 수 있는 형태대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 제기들을 덜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의 N사 같은 경우에도 완전 자율이잖아요.
엔사 뭐 어딘지 아시잖아요. 미국의 N사요? 넷플릭스 같은데 예. 넷플릭스 HR 실험이라는 게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실험이었죠. 완전 자유를 주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파이어 뭐 아니면 프로모션 엄청난 연봉을 더 주고 근데 그 대신 업계 최고로 대우한다. 비즈니스 클래스 탈 거냐, 이코노미 탈 거냐, 5스타를 갈 거냐, 뭐 모텔을 갈 거냐, 네가 정하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실험이 실패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국내에서도 보면 뭐 어떤 회사에서 호칭을 다 없애버려. 대표이사 한 방도 없어. 그래 했는데 그래서 쏘아 그게 뭐 어떻게 조직 문화를 발전시켰냐,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 회사의 퍼포먼스가 그럼 좋아졌냐? 이런 이제 그 반론, 문제 제기들도 꽤 강하게 있죠. 강력한 저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매우 일부에서 있죠. 그런 저항이. 다 이런 거죠. 우리끼리 이렇게 분열돼서 되겠습니까? 그 이제 뭐 노 룰즈라든지 다양한 실험 같은 경우에 늘 이제 힘들어하는 게 어떤 거냐면 어느 기업이 이렇게 했으니까 성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단선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가 여러 개가 있었고 그 중에서 두드러지는 것들, 그다음에 그 기업이 성과가 좋을 때 이제 그것이 하나의 이유처럼 설명되어지는 경우가 그러겠죠. 많아요. 근데 그 수많은 형태의 시도 중에서 구성원들이 좀 더 자유롭고 크리에이티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더 나아가서 그것이 상대 경쟁력을 가질 때 좋은 사람들이 가요. 그러니까 더 나은 형태의 기업이 더 자유로운 형태의 삶을 보여주면 그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다만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생각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나? 그의 삶을 존중하는 게 좋지 않아? 라고 한다면 더 그들을 위하겠죠. 그렇지가 않고 성과를 내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출발 자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의도가 좀 더 프랙티컬하고 그다음에 도구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처음에 있던 제도가 실제로 성과를 낼 때까지 온전히 가기가 어려워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계속해서 챌린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야 되고 굉장히 인텔리전트 해야 되는 형태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분들이 깃들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드는 게 목표이지 어떤 제도 하나하나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 원격에서 일하는 게 상사랑 마주치기 싫고 그게 스트레스니까 나는 원격이 좋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즉 대화가 즐겁기만 하다면 그래도 모여서 일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원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앞으로 디폴트가 되는 겁니까? 그 여러 스터디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은 멜팅파처럼 같이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일이 아닌 이야기를 할 때 더 크리에이티브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스터디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의도적이지 않은 만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도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거를 딱 정리해가지고 나와라 아니면 나오지 않아라 이렇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것도 온라인 상에서 한번 채팅을 해보지 그래? 이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또 퀴즈나 게임이나 폴 같은 형태의 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뭐 100명, 200명 사람들이 동시에 디스커션하는 포럼들도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식을 우리가 더 시도해 보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것들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대신 확실한 건 뭐냐면 나와라 안 나와라가 아니라 섞어보자라는 얘기는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섞어보자? 예, 예를 들어서 3일은 집에서 일을 하고 하루쯤은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형태의 문화적인 활동이나 혹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시도들은 지금 실험 중이에요. 네. 저희도 그래서 월화수목금은 서로 이렇게 대면해서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비대면으로 일합니다. 일주일 일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주 효율적이죠. 네. 주 7일이면 섞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저희라 하면 아니 3명. 네, 아니 우리 저 부사장님을 3명. 인생의 어떤 그 롤모델처럼 혹은 뭐 모든 답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많아요. 심지어는 자녀 교육에 관한 질문들도 좀 들어왔는데. 아니,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송기룡 부사장님을 한 2달에 한 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거의 대부분 나의 요구, 저의 요구에 의해서 내가 한남동으로 가지. 네. 근데 내가 엄청나게 고민스러운 얘기들을 딱 준비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면 물어보기 전에 그걸 알고 있어. 뭘 물어볼지? 오. 그럼 이제 오늘도 사실 30분 전에 우리 사무실에 왔잖아. 네. 내가 막 고민하고 있는 3가지를 받아 적어보세요. 탁탁탁탁. 미쳤나 봐. 진짜 저 약간 신기. 약간 PhD 출신 저거야. 그건 아니고요. 우리 3프로는 오랫동안 제가 배워왔고 또 소장님과 말씀을 나눠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고민을 하시고 계셨던 거고. 진짜 그 소름 차이입니다. 끼쳤어 오늘도. 저 그 얘기를 음. 저도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직원들도 하고. 이래서 그런데 직원들이나 제가 할 때는 야 그건 됐고라고 하고 똑같은 얘기를 메신저가 성대모사장이 하면 예. 아니 어떻게 내 고민을 알았지?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아. 많이 메신저가 달라. 중요합니다. 많이 달라. 예. 진짜 퀄리티가 많이 달라. 자, 그래서 이런 그 학부형의 학부모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자, 아마 저 지방 도시에 사시는 모양인데요. 대도시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좋은 인프라들이 교육 인프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혹은 뭐 대도시 아이들이 보는 어떤 뭐 여러 관점들 이런 것들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좀 없을까 이런 질문을 또 주십니다. 진짜 어렵죠. 이 문제는. 네. 저는 이제 교육 관련한 정보는 저희 전공이 아닌데 워낙 이렇게 강연이라든지 여러 분들의 생각을 보다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여쭙는 네.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네. 어디 가서 말씀을 드려도 계속 그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심지어 기업에 가서 얘기해도 분위기가 좋아지면 본인의 아이들 얘기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 좀 텄다 이렇게. 그렇죠. 마음을 쳐놓고 이제 처음부터 안 물어보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친해지면 여쭤보시거든요. 네. 근데 참 재미있는 얘기가 제가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는 과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건 현재죠. 미래 아이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부모도 모른다는 거를 자백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느 모드로 가냐면 모르기 때문에 일단 좋은 대학에 가라 이런 모드로 갑니다. 그것 때문에 나빠질 일은 없을 것 같으니.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최소한이 아니라는 게 이제 함정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는 애호이기 때문에 자신의 열정을 담고 숙련을 자동으로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프로피션시가 생기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유리해요. 네. 말씀드리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혹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어떤 거냐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경우까지 갔냐면 제가 이번에 낸 책이 좀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리스판스가 나와요. 뭐 블로그니 뭐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송 박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데이터가 중요해지겠네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수학학원에 보내야겠어요. 인공지능 연구하라고. 그분은 제 책이 어떻게든지 간에 수학학원에 보낼 뿐이에요. 뭐라고 썼든 간에 그렇죠. 결정돼 있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보낼 네. 근거를 어떻게든 그렇죠. 합리화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뭘 보고 계신 거냐면 우리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두려움을 보고 계신 거예요. 나의 두려움은 어떤 거냐면 내가 누구처럼 거대한 자산을 물려주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교육의 기회는 해주는 게 응당 그렇지. 도리인데 네. 그가 나머지 생을 살 수 있는 자산을 교육적인 형태로 줄 수는 없을까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책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의 지향점하고 그다음에 성취에 대한 것들이 정의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름을 남기는 게 성취죠. 뭐 건축가 선생님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죽어도 건축물은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남게 되는 건축물에 혼신을 다 하시는 거예요. 내 작품이니까. 이 이해가 경우는 되네요. 몇백 년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지가 않고 내년도의 성과가 어때? 이런 분들 계시죠. 아니면 어떤 분은 오늘의 투자 성과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길어질수록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 삶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요즘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강연장 가서 여쭤보면 여기 20대 분들 계세요? 손을 드세요. 앞으로 100년간 사실 거라고. 개인의 삶이 100년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긴 투자는 단순히 작은 형태의 어떤 준비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그걸 넘어선 만큼의 깊어진에 대한 것들은 하나의 상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여쭤봐야 되는 건 자제분이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다음에 좋아하는 거를 내가 얻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게 지방에서의 환경이 열악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가상화시킬 거냐? 그게 아니라 온 사회가 도와줘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구도로 우리가 투자를 넣도록 할 것이냐. 때에 따라서는 예전에 뭐 선녀의 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나의 거소를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바라보셔야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려면 먼저 출발이 미래에 대한 나의 인지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를 기반으로 우리 아이들의 관심사와 취미와 안에 들어있는 자질을 발견하고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그 연결된 필드마다 전문가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로부터 이해하는 작업들을 한다면 충분히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걸 발견하는 방법도 좀 아십니까?
정말 좋은 책을 읽고요. 그 다음에 그 책을 지은 분이면 너무 좋고, 지은 분이 어렵다면 같은 공부를 하신 분들로부터 말씀을 들어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 다음에 필드가 좁혀지면 실제로 손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가지고 있는 깊이나 거기에 따르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작업들이 이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좋은 거를 발견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많죠. 예를 들면 나는 뭐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다. 펀드 매니저 잘할 것 같아요. 근데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꾸로 예를 들면 나는 무용가가 되고 싶다. 근데 나의 신체적인 조건이 무용가가 되기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네네. 또 그런 쪽으로 가는 환경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자기가 딱 희망했던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네. 희망과 자질과의 어떤 차이가 누구나 존재하잖아요. 근데 희망이라는 것이 내적인 갈망인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저는 유명해지고 싶은데요. 그럼 유명해지는 게 어떤 건데? 여러 가지 형태의 유명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는 결과를 따르고 내가 탐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탐하는 것이 과정을 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허상이고 허망함이죠. 나중에는 그 유명함이라는 게 유지될 수 없잖아요.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얘기하신 거 봤는데 성취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흥분하지 마. 금방 사라져. 그게 그냥 가는 거다. 이 얘기하셨거든요. 로버트 드니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일일비할 문제가 아니에요. 삶은 길고 그 안에 들어있는 충실함에 대해서 누구나 다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적인 형태의 충만함을 위해서라면 나를 발견해야지 타자의 눈높이에 의해서 혹은 타자가 욕망하는 결과의 성취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부터 네. 불행은 약속받은 겁니다. 혹시 그 욕망을 이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편이잖아요. 네. 작년, 재작년 혹은 뭐 그 이전과 다른 최근에 사람들의 욕망이 읽히는 게 좀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체성, 주도성에 대한 것들이 그게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식이었어요. 나는 조직보다 사회보다 더 작은 존재예요. 내가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분, 내가 있는 직분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성취가 결정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나는 누구일까? 그다음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구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갈망하는 것들이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주체성이라는 게 근데 보통 이제 어떤 현상들, 어떤 트렌드 같은 거는 이전에 뭐가 좀 잘 안 됐을 때 여기에 대한 결핍이 있으면 보통 이제 거기에 대한 강력한 뭐 동기나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전에는 그런 주체성에 대한 어떤 결핍이 굉장히 좀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사실은 주체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 욕망이에요. 독립적이고 더 나아가서 상대에 의해서 나의 의사결정이라든지 혹은 운명이 좌우되는 것은 원치 않죠. 자유 시민인데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타협해왔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형태의 어떤 산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식이었어요. 나 화장품 회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럼 바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장 설립, 부지 매입, 거기 따르는 각종 인허가, 더 나아가서 자본의 투여와 고용에 대한 부분들, 심지어 환경 이슈까지 다 처리해야 돼요. 지금은 여기 세 분 대표님 전부 다 가셔가지고요. 화장품 해볼래요? 그러면 바로 줍니다. 콜마 가면 되죠. OEM, ODM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협업을 통해서 예전에 집단보다 작은 형태의 구성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처럼 회사는 반드시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무원 분이신데요. 네. 서울 지역 특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공무원입니다. 훌륭한 선임이시네요. 네. 근데 이분이 질문은 지금 젊은 세대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종, 업종, 회사는 어떤 것인가?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인데. 맨날 얘기하는 게 뭐 네카라쿠베 당토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요즘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재밌는 게요. 그 회사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런 형태의 에크로님이라고 하잖아요. 약어가 나오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막 길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래 저기도 그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문화나 상대에 대한 존중이 일정 수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떤 거냐. 내가 가더라도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이런 얘기죠. 뭐 님이라고 부르는 게 중요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 상대에 대한 존중과 수평적인 것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형식이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그럼요. 저희 봤던 무서운 얘기는 그거였어요. 모 기업이었는데 굉장히 큰 기업이었거든요. 화장실에 써 있었어요. 이게 소변기 앞에 여러분이 회사의 주인입니다. 오른쪽에 뭔지 아세요? 슬리퍼 끌지 마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디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그리고 또 워낙 이제 데이터를 방대한 데이터를 많이 이제 다루시다 보니까 20대 취업 준비생이라는 분께서 내가 배운 지식을 잘 관리하고 연결해서 창의적 산출물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사장님이야말로 정말 그걸 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부분은 이제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영업 비밀이다. 아니요, 그렇잖아요. 저도 너무 부족하니까. 밝히기 어려운 문제다. 이 부분에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창의적인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일단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것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이슈가 있거든요. 네. 근데 먼저 창의적인 것에 대해서라면 창의력의 아버지란 분이 계세요. 터레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의력은 말이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과의 갭을 줄이는 행동이다. 그거를 반복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마이크가 입에 딱 맞출 수 없을까? 그러면 이제 마이크라는 게 존재하고 내 꿈이 있죠. 그 사이에 여러 가지의 어떤 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크기, 뭐 선의 길이, 또 이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굳건함, 그리고 내 입과의 거리를 만들기 위한 음파의 전달이나 혹은 하울링 이슈들. 네. 이게 하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문제를 발견, 깎고 반복했을 때 나오는 게 창의력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만화에서 번쩍 전구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치열함에 대한 부분들을 전제한다는 게 교수님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창의력은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다시 방법론으로 간다고 한다면 일단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답이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답이면 이미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훌륭한 분들이 모여서 쟁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답은 이미 나왔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세계가 아니라면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공부예요. 그런 얘기 있거든요. 인도에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가 있었대요. 천재였는데 평생 동안 남이 푼 문제를 풀었대요. 정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문해 놓고 봤더니 누군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불우했던 거죠.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정규교육 받았다면 적어도 남들이 했던 문제는 안 풀 수 있었고 다시 그 어깨 위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거인의 어깨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라는 것이 전제가 돼요. 창의력에. 더하기로 관점이 여러 갈수록 더 많은 형태의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모여지고 다른 관점이 또 새로운 형태의 우연적인 행문을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도 창의력을 원하신다면 먼저 기존의 가치관에 대해서 좀 더 가볍게 볼 수 있을 만큼의 유연성에 대한 걸 놓고 두 번째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네. 그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의 공부로부터 충분히 더 쌓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그 스터디를 미리 하는 작업들을 해야지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비 질문이긴 한데 저는 사실 송 부사장님한테 이 질문을 제가 꼭 하고 싶은데 사실 여기 있는 세 사람도 뭐 평균치로 치면 말을 이렇게 못하는 편의 사람들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진행도 하고 뭐 또 가서 강연도 뭐 덜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말이 굉장히 어눌한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송기룡 부사장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좀 무슨 기계 같기도 하고 막 하여튼 단어를 정말 적재적소에 딱딱 맞춰서 써서 어쩔 때는 약간 부럽기도 하거니와 약간 시샘이 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단어의 배치도 배치지만 송기룡 부사장님은 제가 부러운 거는 그거를 글로 옮기잖아요. 그럼 불필요한 문장이 없어요. 말을 하다 보면 결국 이 얘기하려고 그렇게 길게 얘기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노력이에요? 아니면 뭐 선천적인 거예요? 아니 여기는 근데 뭐 무슨 부흥회 자리에 뭐 간증회니 왜 너무 이러지 마세요. 오랜만에 뵀더니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사람 중에 송기룡 부사장이 자기가 제일 조금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난 제일 많이 만났잖아.
그래서 질문이 그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말을 하느냐? 어떻게 네. 단어를 적절적소 이렇게. 그 일단 입말과 글말이 좀 같은 사람인 건 확실해요. 왜냐면 제가 글을 봐봐, 쓰고 다 이 이거 관찰. 봐, 이거 봐. 예. 이 질문은 우리 공개되지 않았는데 입말과 금말. 그래서 그건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도 먼저 말을 해놓고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말을 한 다음에 글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양쪽을 다 쓰고 있으니까 좀 그런 편인데요. 그 출발은 어떤 거냐면 생각의 전개의 방식을 좀 다르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써도 좀 다르고 글로 얘기해도 다른 것들의 표현을 저는 좀 추구해요. 네. 왜냐면 그래야지만 제가 하는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실 거고 그다음에 똑같이 하는 건 제 성에 좀 차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그만큼의 적합한 표현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표현이 좀 더 듣기에 좋다고 하시는 거는 착시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유리하지 않지만 제가 고민했던 문제를 여쭤봐 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모르는 문제는 모른다고 말씀드려요. 저도 모르니까요. 근데 지금 주셨던 질문 중에서 많은 부분들은 제가 미리 좀 고민했던 문제들이에요. 저희 동료들과 함께 고민했고 그다음에 시대에서 요구됐기 때문에 그 결국 문제를 미리 콘텐츠다. 했어서 그래서 말씀드려서 마치 유려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건 착시입니다. 아이, 유려해요. 알겠습니다. 답이 아닌 얘기를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잘해봐야 그건 말을 잘하는 거로 느껴지지 그러면 않는다. 공부 안 하셨을 것 같은 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거 요번에 책이 하나 나왔어요. 책이 예. 나와요. 그게 어디 나왔냐면 그 제가 요번에 저는 이제 평상시에 책을 자판기야. 미리 읽고 네. 추천하는 일도 이렇게 간혹 해요. 아. 근데 이제 저도 책을 냈고 그다음에 또 어디 나가서 책을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출판사가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정말 좋은 건 추천을 해드려요. 이번에 이제 몇 권을 추천해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뭐였냐면 제목이 Don't Trust Your Gut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직관을 의심해라. 이게 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 책에 그 질문이 나와요. 답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냐. 네. 이게 나오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 나와요. 뭐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주저하신대요. 이분은 너무나 인기가 많으니까 내가 얘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 데이터는 뭐냐면 하라는 거예요. 예상외로 그분들이 답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걸 실험으로 했어요. 데이팅 사이트에서. 누가 봐도 예뻐 보이고 누가 봐도 잘생긴 사람인데 네.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하라는 거죠? 예, 꽤 리스폰스가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게 뭐냐면 용기 있게 하세요. 당신은 좋아할 수도 있어.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그렇게 매력적인 분이랑 결혼하면 안 행복할걸요. 이게 두 번째예요. 피곤할 일이 많을 거다. 아, 그게 어떤 거냐면 미모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그의 성정, 태도 이게 더 중요해지니까 그것만으로 되는 결혼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였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 데이터로 푸신 분이 있거든요.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책 이름이 한국에서는 책 제목이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뭐 그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예, 재밌습니다.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 책 중에서 미국에서 어떤 형태의 용모를 가지신 분이 장성까지 가느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상대한테 컨피던스를 주고 좀 강인함도 굉장히 무인한테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 형태의 얼굴을 가지신 분들이 풍채가 있으신 분들이 거기까지 찬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사인가가 있다는 얘기네. 뭐 어떻게 확장한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종의 특수성이 고려된다면 가지고 있는 자질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농구 선수는 키가 좀 큰 게 유리하겠죠. 그렇죠. 나름의 방식대로 그들의 컬처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어떤 영향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가 어떤 형태의 커리어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고 네.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개발할지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는 아니지만 저희 시간강에서 대부분 한 것 같은데 네. 자, 뭐 오랜만에 뵀으니까 우리 3프로 개인의 고민을 하나씩 여쭤보는 걸로. 고민 없으시잖아요. 네? 고민 없으시잖아요. 너무 잘하고 계신데. 아유, 저는 그 네. 들으면서 아 이거는 뭐 이분도 당연히 모르시겠구나 싶어서 넘어갔는데요. 항상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 평생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을 잘 골라라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나오는 한 1000가지 음식을 먼저 먹어봐야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야 하는 시점인 고등학교 졸업 무렵 내지는 그때는 그냥 몇 가지 음식을 못 먹어본 상태에서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고릅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말심히 해라고 하는 거고 다들 그렇게 흘러서 오죠. 다들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좋아하는 걸 고르냐? 그 방법이 뭡니까? 혹시 아세요? 이제 어. 이 이슈와 또 연결된 게 뭐냐면 내가 탐색을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한 로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동안 앞으로 옮길 집을 찾고 싶어요. 근데 한 달 후에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집을 찾아봐야지만 그래도 나의 탐색과 효용의 어떤 차이가 좀 그렇지. 줄어드느냐 이게 그렇지. 있거든요. 3분의 1 지점이라고 그래요 보통.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으면 한 열흘 정도 보면 상당한 수준의 그런 가능치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더 늘어나면 비용이 늘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너무 짧으면 처음 보자마자 계약 그랬을 때 그 음. 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내가 주어진 기간에 3분의 1 정도를 한다면 당신이 충분히 탐색하고 그를 위한 준비가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덕분에 우리는 탐색의 기간을 일정한 수준 이하에서 끝내야 돼요. 단 인생이 짧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삶이 환갑에 머물러요. 그러면 이제 20세 정도가 되면 탐색을 끝내야 돼요. 이유가 내가 지금부터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는 작업을 계속하면 그렇지. 쓰일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활용이 죽어서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는 100살은 갈 것 같죠. 와 탐색이 30년이구나 그럼. 그렇죠. 지금 보시면 신입사원분들도 지금 30살에 들어오는 분들이 오히려 귀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대학원 엄청 많이 가고 있죠. 중간에 막 휴학도 하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워킹 홀리데이도 가는 분들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그 얘기가 템포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건데 뵀을 때는 도대체 몇 살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말씀 들었는데 막 칠순 그러셔가지고 아니 칠순이세요 그랬더니 보기에는 막 40대처럼 보여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보건복지 환경 의료가 좋아지면서 너무 젊어지고 있거든요. 그 활용에 대한 기한도 더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뭐 50 플러스 재단 막 이런 식으로 50대 60대 분들한테 새로운 커리어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이 정말 활황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채널도 상당히 연령대 높으신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많이 네. 봅니다. 예, 네. 그 얘기는 단순히 뭐 사회의 현상을 알고 싶다는 것보다 나 새로운 일 해보고 싶은데 이런 형태의 없을까? 어떤 찬스는 있을까? 이걸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맞지만 그게 더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탐색할 수 있는 여유가 드러난다면 찾아보는 일을 더 해보자는 거고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간접 경험이 엄청 늘고 있잖아요. 우리도 뭐 인도 얘기하시는 교수님부터 저는 평생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 들으면 막 가슴이 뛰어요. 아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하고 난 다음에 한번 가볼까? 그러면 설명을 들었으니까 음. 일단 기본적인 스터디는 됐고 인덱스하게 그리고 교수님이랑 같이 가면 되게 재밌겠다. 거기 가서 그런 프로그램 만들려고 그래요. 예 말씀 좀 들어보고 경험도 해보고 그다음부터는 쇼컷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멀티 유니버스를 사는 것처럼 이제는 더 많은 시도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현생 인류 중에서 처음으로 이 찬스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있었던 분들의 시도가 아름다웠지만 그거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분들은 60에 끝내고 그다음에 20에 정리를 하고 30년 동안 경주를 빨리 하던 분들이에요. 이제 그렇지가 않고 30에 40에 때는 50에 시도해보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다양한 형태의 것을 해볼 수 있을 만큼 축복받은 거다. 그럼 새로운 규칙을 따라가야지 선배를 따라가면 곤란하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야,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점 더 궁금증도 많아지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것도 물어보고 싶고 저것도 물어보고 싶은 그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여러분 아마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들 혹은 뭐 궁금하신 것들 아마 여기 댓글에 좀 달아주실 텐데 그걸 3% 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살. 저희가 근데 재밌는 게 네. 저도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연을 QA만으로 많이 해봤거든요. 네네 너무 재밌는 게 엄청 깊으세요. 아 물어보신 분들의 질문의 깊이가 예. 예. 깜짝 놀랍니다. 제가 들었던 멋진 질문은 뭐였냐면 지난주였어요. 뭐 구청에서 했던 강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오신 거였죠. 설명을 드렸죠. 변화가 빠르다 이렇게 된다 그랬더니 15세인 친구분이 손들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용이 뭐였냐면 강연자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변화가 빠른데 본인이 느낍니다. 어렸을 때 닌텐도로 게임했는데 지금 제 동생인 7살 친구는 이거를 패드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빠르면 저도 혼란스럽고 나중에 변화가 빨라지면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도 바뀔 텐데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15살 15살.
그때 박수 나왔습니다. 뭘 하게 됐냐면 생각 깊은 분들 많다. 10대건 20대건 50대건 70대건 정말 깊은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의 현명함을 가지신 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거인의 어깨라고 그 지혜의 기준과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거를 많이 도와주시면 네. 질문이 더 깊어질 거고요. 정말 우리가 뭐 예. 해야 될는지에 대한 생각을 또 새롭게 해보게 되네요. 또 새롭게 하면 안 되지. 제발 좀 새로운 거 그만하세요. 그리고 깊어진 분들끼리 모이면 네. 시너지가 깊어져요. 그러니까 저 질문도 나도 생각했는데 그럼 물어봐도 되겠네. 그다음에 저 대답에 대해서 더 깊은 것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뭐 용광로 같은 네. 그런 연결된 질문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네. 흥미로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부사님도 고민이 더 깊어지시겠네요. 질문의 깊이가 깊어질 만큼 그렇죠. 더 많이 연구하셔야 되고. 질문부터 변화가 빠른데 왜 삶이 허무합니까? 항상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희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기껏 배워봐야 뭐하니? 그렇죠. 갈무리를 해서 이만큼 추적했는데 그게 사라진다.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요즘 가끔가다 어디다 누구랑 얘기할 때 50대 요즘 제 나이 또래가 딱 명태자 그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좀 빨리 리타이어해서 뭐 이런 활동을 좀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제2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 막 이러죠. 우리라뇨. 아니요, 50대가 무슨 제2의 인생을 그래서 막 20년, 30년짜리 플랜을 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닌 것 같다. 냉정하게 들릴는지 모르겠지만 맥시멈 5년짜리 계획만 세우자. 세상이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50대 중반에 다시 30년짜리, 20년짜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한다는 게 아까 15살짜리하고 똑같은 생각이 저도 허무하다. 네. 내가 계획 세우고 있는 동안에 바뀌어 버리는데. 에자일하신 게 네. 조직이 다이내믹하게 새로운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기업들도 5년 계획을 못 세워요. 의미가 없다. 2, 3년 정도예요. 네. 그 이상은 뭐냐면 비전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이런 가치를 주고 싶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 일을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랬을 때 드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 허무함이라는 것보다 내 인생에서 어느 층위로 나의 꿈과 목표를 세울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거예요, 내가 바로. 정해져 있는 어떤 위치라든지 사회적인 형태의 인정을 기반으로 움직인다면 그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열망은 내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발견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그를 기반으로 중간에 파도도 치고 바람도 불겠죠. 그거는 그냥 환경의 변화일 뿐 꿈의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만큼의 정돈된 삶의 지향점을 내 안으로 둔 작업들을 다 지금 하고 계신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제가 보기엔 이거인 것 같아요. 그 50대 그분들 말씀인데요. 네. 그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전 세대의 분들의 보기에는 새로운 기회를 얻은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세대 분들한테는 그야말로 꿀빨더 세대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경제 활성화 시기에 굉장히 모든 조직들이 융성하고 확장되는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순풍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지가 않고 이제는 사회가 변화되고 있고 더 작아지는 것으로 명확히 가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다시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내가 정리해서 내 일을 할 것인가를 디파인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타성적으로 누군가 날 고용해 주지 않을까. 또 이력서를 내는 행위로 갈 때부터 사실은 어긋남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형태의 변화를 내가 빨리 직시하고 그를 기반으로 내적 가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어느 회사 다녀? 그런 조직이었어라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인 형태의 추앙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재편하는 작업들을 하는 작업들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어려운가 봐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네. 네,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원래 어려운 거다. 15살도 알고 있는 그 인생 어렵다는 거를 허무하다는 거를 56세나 15살이나 다 똑같이. 똑같습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오늘 부사장님과 여기까지 하죠. 오늘에 뭐 다음 대한 얘기를 스케줄도 하고요. 있고. 네. 네. 다음 스케줄을 우리 김프로님이 빨리 잘 좀 잡으셔서 우리 송기룡 부사장님 연말까지 어디 못 가시게 좀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부탁이지만 부탁이 아니라 이거죠. 네,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린다고 이게 부탁이 부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송기룡 부사장님 다음 스케줄은 우리 김프로님이랑 얘기 좀 나누시고요. 이것도 부탁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송기룡 부사장님 정말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